피부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게 되는 상태고요. 피부가 튼튼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해주면서 새해 첫 컨텐츠는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맞이하시길. 안녕하세요. 메모리TV의 생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미의 기본적인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은 기미 치료를 하러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죠. 보통 레이저 토닝을 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초음파, 고주파 이런 시술들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 시술들의 도대체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그제도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레이저 토닝은 했고 나머지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번 정도를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진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기미는 광노화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피부과 책을 펴보면 진피층에 이제 조직학적인 변화가 관찰이 된다. 그래서 진피층에서 기미가 생기기 이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미. 그래서 피부 표피층 아래에서 조직학적인 변화가 생기고 혈관이 늘어나고 염증도 관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구조 변화가 좀 생기고 피부 진단기를 돌려보면 눈에는 많이 보이지 않아도 밑에 기미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진피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호르몬이나 또는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멜라닌 색소가 형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눈에 띄는 기미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유전적으로 기미라는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진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를 커버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라는 거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피부암도 예방해 줄 수 있는 이제 피부에서는 좋은 성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보기가 싫은 거죠. 백인들처럼 멜라닌 색소 양이 적은 인종들은 피부암이 잘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렇게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운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은 인종들은 덜 생기죠.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게 되는 상태고요. 그게 좀 더 기미라는 이제 병적인 형태로 해서 띠를 두르듯이 이제 자외선 받는 부위에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원리인데요. 기미에는 원래 레이저를 하지 마세요였어요. 그래서 레이저라는 걸 해서 뭔가 상처를 내거나 깨트리거나 이랬을 때 상처가 나면 색소 침착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환해질지 몰라도 나중에 진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이제 모 병원에서 예전에 레이저 토닝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약하게 쐈더니 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서 색소만 줄어드는 상태. 이거는 사실 흡사 말하면 제가 환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밥을 굶어서 살을 뺀 거죠. 살이 빠졌죠. 하지만 내 몸은 건강해진 건 아니에요. 내 몸에 어떤 근육량이 늘어나고 대사가 증가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알아서 지방 대사가 좋아지면서 살이 빠져나가는 거라 몸 상태가 바뀌진 않았는데 지방량만 줄어든 거. 그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피부의 진피 속 환경 변화는 없었는데 피부 색깔만 줄어든 거. 그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레이저 토닝을 하면 할수록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피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적응할 수 있게 저강도로 꾸준히 쓰다 보면 멜라닌이 적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적응을 해서 좀 덜 만드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레이저 토닝이란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급격하게 살을 빼면 안 좋듯이 피부 상태가 적응할 수 있게끔 천천히 오랫동안 가는 이게 이제 레이저 토닝의 어떤 원리인데 아주 낮은 강도로 꾸준히 토닝을 할 생각이라면 정말 비용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다. 다만 조금만 더 어차피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한다면 피부가 튼튼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해주면서 토닝은 오히려 가볍게 그리고 간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시술을 해서 관리를 해나간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깨끗하게 피부도 팽팽하게 좀 만들 수 있고요. 진피 환경의 변화를 시킬 수 있게끔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제 장비 시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멜라닌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진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장비 시술도 있고 시술들도 있는데요. 이런 시술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좀 받다 보면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질 수 있고 이제 색소가 좀 필요가 좀 적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재밌는 거는 LDM 같은 시술들을 기미가 꼭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는 기미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눈가 주름이 너무 싫어요 이래서
눈가 주름이 있는 데다가 LDM을 계속 받았는데 뭐 눈가가 좀 팽팽해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기미도 같이 좀 좋아졌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환경 개선이 되면서 색소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면 그때는 레이저 토닝을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레이저 토닝을 하는 만큼 훨씬 더 반응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색소를 다시 만들려는 성향이 줄어들 테니까요. 우리가 뭐 바르는 약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약물을 사용해서 억지로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진피 환경을 좀 그 전의 상태로, 그런 환경 변화가 생기기 전 상태로, 혹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개선시켜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컨텐츠는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많이 달아주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맞이하시길 내년에 뵙겠습니다.